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 급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일 텐데요. 결과는 과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과정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과정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면 결과도 따라가죠. 굳이 스카이데일리의 99 미군기지 압송 이런 슈퍼 변수가 없더라도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팩트만 갖고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능해요. 법 논리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홍장원이라든가 이런 거짓부렁하는 그런 급조된 짜맞추기에 의해서 그들이 대통령을 내란 수계 혹은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갔지만 그 후에 드러나 있는 정황을 보게 되면 그것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오히려 내란범들이다.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원래 이 투표로 이제 이 권력을 결정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언제부턴가 그야말로 여론 독재의 나라, 민심 독재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도 요즘 보시면요, 이 민심 앞에 여론 지지율 앞에 뭐 버틸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야도, 여도, 좌도, 우도, 종북도, 종중도 다 그래요. 똑같아요, 전부 다. 압도적인 여론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거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정치권 자체가 벌써 무너지고 언론 자체가 휘청거리고 민심도 그냥 뭐 더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심 앞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87년 헌법 이후, 정확히 노태우 대통령 이후 그 민심에 맞서서 이긴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안 40% 중후반, 여기서 고정이 된 듯 느낌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50% 돌파한 게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51%, 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이거 어마어마한 낭보입니다. 저는 대통령은 이걸로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정인들이 이 지지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말들이. 누가 이길 것 같으냐를 다 본다니까요. 원리 원칙대로 고지 곧대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들 자기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지지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1% 나왔다라는 것, 이제 조만간 55도 나올 텐데, 그러면 저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저들이 설령 어떤 카르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카르텔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에워쌀 겁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떠받치면서 이기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지지율 관련해서 조금 볼까요? 요게 지금 펜앤마이커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무려 48에서 49. 와, 이게 결정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30에서 이렇게 안 높았거든요, 과거에는.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 2030입니다. 그토록 2030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와야지 이기는 겁니다, 이 싸움은. 그런 달리 말하면 이걸 뺏기는 저쪽은 이제 낭패죠. 이대로 가면 대선 못 치릅니다, 저들이. 조기 대선하면 지게 돼요, 저 민주당이 오히려.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한 열망이랄까, 그 추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올라가면 좋아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저는 이 효과가요, 부정선거 효과가 컸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큰 이슈는요, 바로 종북, 종중 이 이슈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자칫하면 김정은이가 이 나라의 상전이 된다. 이게 사실 2030들에게 가장 많이 크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 이런 걸 자주 이야기해야 돼요. 김정은보다도 중국 이슈를 더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2030들은 중국을 너무도 싫어하더라고. 기이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북한도 싫어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이야. 그래서 미국, 일본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그 반대적 속성으로는 북한하고 중국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슈로서 계속 화제에 올리게 되면은 2030들은 더더욱 우편향, 우경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꼭 뭐 우경화라기보다는 대통령을 거하는 쪽에 그 대열에, 구국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게 되겠죠. 야, 어쨌거나 50% 정도 나왔다. 2030에서. 끝났습니다, 솔직히. 다음에는요, 대통령 지지율이 필히 55% 찍을 것 같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이제 공정 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 완전히 게임 오버인데 말이죠. 자, 그렇게 나왔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46.5, 평균보다 조금 낮죠. 경기 인천에서 52.1. 와, 경기 인천이 원래 여기 낮은 곳인데 많이 올라왔네요. 의외로 서울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원래 서울이 평균 이상 나왔던 그런 곳인데 말이죠.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자, 그렇게 나왔고요.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53.4. 야, 이 중원에서 난리 났네요. 53.4.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53.6. 대전, 세종, 충남북하고요. 영남 전체하고 비슷하네요. 지지율 그 추이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불경 이쪽이 지지율이 아직 더 올라와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이 더 지금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입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좋아지는 게 너무나 많은데 검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이때 초기죠.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대통령 끝났다. 윤석열 이제 감옥 간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할 때 나도 살고 봐야 되겠다. 군인들도 뭐 가정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분명히 총 쏴서라도 체포 명단 진술하고 이렇게 말했던 이진우, 여인영, 헌재 출석에서는 정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계엄 그 선포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적법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헌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얼개가 다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저들이. 짜맞춘 어떤 그 자기들 나름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있었는데 이게 판이 얼그러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라면요, 이것만 놓고도 충분히 기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그냥 어거지로 지금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갔다라는 정황이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 짜놨던 그 판이 지금은 거의 이제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요, 지지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전한길 강사 같은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하늘이 내린 어떤 거는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 윤 대통령, 이진우 등 직접 증인신문 못해. 자, 이진우 진술 대부분 거부 이렇게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증인신문을 신문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걸 헌재가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자, 이런 거는 충분히 헌재가 편파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세가 벌써 어느 정도 사실 규명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저들이 지금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요. 특히 홍장훈이라고 하는 국정원 제1차장 해외 담당이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전부 앞뒤가 맞지 않아. 시간대별로도 했던 말이 다 틀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박하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나왔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스카이 데일리 그 기사가 없더라도, 그런 어떤 슈퍼 빅 이슈가 없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법적으로 다투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이거죠. 자, 이 누굽니까? 정형식 재판관이죠. 정형식 재판관. 홍장훈 체포 명단 지어냈겠냐? 정 재판관 정확히 메모했어야 된다. 이 홍장훈의 그 메모가 엉터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씨는 하나의 사람이 글씨체로 작성한 것이 맞는데 볼펜 자체도요, 두 색깔이 나와요. 검은 글씨와 약간 흐릿한 다른 어떤 볼펜 글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보좌관이 작성했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영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점, 그런 허점을 이렇게 추궁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재판관이 없다면은 뭐 이 이슈를 살릴 수가 없겠지만 이 정형식 재판관이 뭔가를 캐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자, 홍장훈 체포조 메모 논란, 윤 말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짜놓은 어떤 그들의 뭐 공작이랄까 그런 냄새가 짙게 풍기는 거죠. 브로커가 개입했다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에는 지금 브로커들 많습니다. 거기 박선원이가 여기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이 친구를 잘 알겠죠. 벌써 홍장원이를. 그리고 박선원이 아시죠? 저 민주당의 국회의원 말이죠. 정복 냄새 물씬 풍기고 심지어는 북한 노동당의 서열이 가장 높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가장 높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인물이 국정원에서 기조실장을 했잖아요. 기조실장은요. 국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다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관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쪽에서도 무슨 브로커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쭉 보면요. 체포 명단 공개 홍장원 정확하게 기재 못해 죄송하다. 허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홍장원의 이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이게 얼마나 구라인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재판 자체의 성격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대면해 보니까 이게 허점이 많거든. 그러니까 검찰에서 초기에 자신들이 진술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전체적으로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벌써 정영식 헌법재판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국정원은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외 담당하는 국정원 제1차장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군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홍장원 그러자 급당황.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정영식 헌법재판관. 그런데 무슨 근거를 요청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완전히 그냥 약점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이면은 이 재판에서 말이죠. 기각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8인 체제면은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6대2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영식 재판관 외에도 지금 보수적 성향을 띤 사람이 몇 명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만 임명되는 걸 막게 되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굳이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가 없더라도 그게 입증 안 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요 대통령도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는 언급하지 말아라고 변호인단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론 지지율만 더 이렇게 끌어모으고요 2030들을 더 결집시키면은 이 싸움은 이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